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의 상징인 세 개의 열매는 각각 나, 가족, 이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뜻하고 세 개의 열매가 한 줄기로 모아진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서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의 상징인 세 개의 열매는 각각 나, 가족, 이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뜻하고 세 개의 열매가 한 줄기로 모아진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서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십시일반 운동본부의 강준식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단체 이름이 관심을 끄는데요. 십시일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10숟가락이 모이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작은 정성을 모아 불우이웃에게 큰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밥 굶는 이웃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십시일반 운동의 목표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전국 50개 급식소에서 노숙자나 독거노인 등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십시일반 운동이 1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1000명이 모여 큰 밥그릇에 비빔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행사를 했습니다. 1000명분 비빔밥이라면 정말 큰 그릇이 필요했겠군요. 다른 음식도 많은데 비빔밥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빔밥은 신비한 음식이거든요. 자기 밥과 반찬이 따로 있을 때는 별로 많아 보이지 않지만 모두 모아서 비비면 그 양이 2배로 늘어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먹어도 모자라지 않게 되지요. 모두의 마음을 합해 불우이웃을 돕자는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십시일반 운동의 무료 급식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네 아주머니부터 회사원, 대학생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십시일반 운동본부의 강준식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단체 이름이 관심을 끄는데요. 십시일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10숟가락이 모이면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작은 정성을 모아 불우이웃에게 큰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밥 굶는 이웃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십시일반 운동의 목표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전국 50개 급식소에서 노숙자나 독거노인 등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십시일반 운동이 1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1000명이 모여 큰 밥그릇에 비빔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행사를 했습니다. 1000명분 비빔밥이라면 정말 큰 그릇이 필요했겠군요. 다른 음식도 많은데 비빔밥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빔밥은 신비한 음식이거든요. 자기 밥과 반찬이 따로 있을 때는 별로 많아 보이지 않지만 모두 모아서 비비면 그 양이 2배로 늘어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먹어도 모자라지 않게 되지요. 모두의 마음을 합해 불우이웃을 돕자는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십시일반 운동의 무료 급식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네 아주머니부터 회사원, 대학생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꽃집의 그녀를 알게 된 지 벌써 2달. 하지만 아직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눈길만 마주쳐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저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야, 이건 너무 옛날 방식이야. 처음 본 순간 제 운명의 짝이라고 느꼈습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이건 어떨까? 안 돼. 너무 부담스러울 거야. 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연극을 같이 보기로 한 친구가 못 오게 돼서요. 초대권을 버리기도 아깝고 같이 보실래요? 이건 너무 선수 같지 않을까? 꽃집의 그녀를 알게 된 지 벌써 2달. 하지만 아직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눈길만 마주쳐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저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야, 이건 너무 옛날 방식이야. 처음 본 순간 제 운명의 짝이라고 느꼈습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이건 어떨까? 안 돼. 너무 부담스러울 거야. 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연극을 같이 보기로 한 친구가 못 오게 돼서요. 초대권을 버리기도 아깝고 같이 보실래요? 이건 너무 선수 같지 않을까?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 여성 청취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친한 남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가족들끼리도 친해서 한 번도 남자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걔가 지난달에 여자친구를 저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 너무나 잘 맞는다느니 천생연분을 만났다느니 하며 그 여자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하며 놀리는 척 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어제는 걔가 저한테 야, 너도 얼른 남자친구 좀 찾아봐. 집신도 짝이 있다잖아. 너한테도 짝이 있을 거야. 이러고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감추느라고 혼났습니다. 게다가 저는 걔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지만 그렇게 남자같이 털털한 여자가 뭐가 좋은 걸까요? 제가 질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느낌이 혹시 사랑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한 친구를 뺏겨서 섭섭한 걸까요? 제 감정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 여성 청취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친한 남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고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가족들끼리도 친해서 한 번도 남자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걔가 지난달에 여자친구를 저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 너무나 잘 맞는다느니
천생연분을 만났다느니 하며 그 여자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하며 놀리는 척 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어제는 걔가 저한테 야, 너도 얼른 남자친구 좀 찾아봐. 집신도 짝이 있다잖아. 너한테도 짝이 있을 거야. 이러고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감추느라고 혼났습니다. 게다가 저는 걔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지만 그렇게 남자같이 털털한 여자가 뭐가 좋은 걸까요? 제가 질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느낌이 혹시 사랑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한 친구를 뺏겨서 섭섭한 걸까요? 제 감정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좀 알려주세요.